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명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에서 4명, 창원, 거제, 창녕에서 각각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 감염자 2명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이로써 창녕 외국인 식당 확진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연장하고 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창녕군을 제외하고 3주 동안 연장합니다. 창원시와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오늘 6월 민주항쟁 34주년 만날고개 걷기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만날 근린공원을 출발해 쌀제고개와 바람제를 돌아오는 걷기 코스는 60 민주항쟁의 의미를 담아 6.10km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모두 6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수박은 줄기가 바닥으로 퍼지는 대표적인 포복형 작물이다 보니 그동안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재배해왔는데요. 수박을 서서 재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의 한 수박 비닐하우스입니다. 수박은 줄기가 바닥으로 퍼지는 작물 때문에 농민들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 보니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순을 치고 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장기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서서 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1m 높이 받침대에 올려놓은 수박의 줄기를 플라스틱 집게를 이용해 위쪽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시설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설치와 철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기존의 고령식 하우스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동식 하우스에서도 생산량이 2~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박 줄기가 모두 땅으로 뻗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렇게 줄기의 절반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 보시다시피 재배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장치를 활용한다면 농가 소득이 전보다 26%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수박 재배 면적의 78%는 시설 재배. 2년의 연구 끝에 수박 수직 재배에 성공한 농촌진흥청은 농가 시범 사업을 통해 재배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지역 청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궁극적으로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 감수성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격차와 청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문화재단은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예술주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문신예술주간 동안 창동예술촌에선 시민기획자 문신특별전과 문신 알리고 체험, 문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합천군의회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강 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환강은 합천군을 지탱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근간이라며 환강에 광역취수장을 설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합천군에겐 사망 선고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여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밀양 쇠점골 계곡길, 하동 편백자연 휴양림과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 등 25곳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선정한 여름철 비대면 관광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혼잡하지 않으면서도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6개 광역자치단체가 속한 가야 문화권 가운데 경상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창원에서 열린 제1회 가야정책 포럼에서 국토연구원 정우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6곳이 가야 문화권인데 그중에서 경남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전담 조직 마련과 공동발전 협의체 구축 등의 경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가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 실무 교육을 합니다. 15일은 관세 법령과 품목 분류 과정을, 16일은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실무 과정을, 17일엔 원산지 인증 수출자와 사후 검증 과정 순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며 신청은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사랑의 열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전하는 우리 경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펼치기로 했습니다. 47일 동안 10억 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며 조성되는 성금은 기존 저소득 가구와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2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 미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미할인 판매를 하는 이유는 경남사랑 상품권이 조기 완판돼 할인 발행 규모가 어려워지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누리와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를 전제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상해사무소는 경남 중소기업 수출판로의 개척 지원 활동 결과로 거창 사과주스 20톤을 어제부터 중국 상하이에 정식 수출했습니다. 1차 물량은 30호의 선물용과 3리터 대용량 주스 2가지 종류인데 상하이와 인근 우시시, 샤먼시 등의 도매상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의 입점도 추진하고 있어 연간 100톤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2019년 9월 이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 반출 제한 조치를 야생 멧돼지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하고 도내 20곳의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 김해 시가 2년 연속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해 시는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힙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